오늘은 행렬식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행렬식이란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행렬로부터 행렬식을 구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행렬이란 개념이 나오기 무려 15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100년 이상 행렬식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어왔었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돼서 실베스터에 의해서 매트릭스, 즉 행렬의 개념이 소개되고 역행렬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제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렬과 행렬식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되는데, 이 행렬식의 개념이 그러면 그런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준거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역행렬 그 행렬식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관계가 또 차근차근히 밝혀져서 그게 이 책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렬식만을 이용하여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인 이제 크레머의 공식을 이 절에서 학습할 것이고, 또 행렬식은 그 응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떤 사다리꼴의 그 면적이나 또는 즉 패럴러 파이프도 평행 육면체의 부피나 또는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나 또는 외적을 구하는데 또 이용되고, 그리고 또 이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행렬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4장 1절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 정리, 그리고 4장 2절 여인자 전개와 역행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 정리. 이 절에서는 임의의 정사각렬 A의 어떤 실수 f of A를 대응시키는 함수, 즉 이 함수 f는 도메인이 행렬들의 집합이고 그 코도메인이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값이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함수예요. 그게 행렬식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식은 행렬 함수입니다. 자, 행렬식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치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행렬식이란 함수가 가지는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내가 이미 미리 녹화해둔 동영상 강의는 유튜브에 있고, 오늘은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크롬에 가서 이 주소로 가시면 4장 1절 렉처 노트가 나옵니다. 자, 먼저 행렬식. 행렬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의가 치환입니다. 이 행렬식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식의 정의의 내추럴한 일반화입니다. 다른 정의는 믿지 마세요. 자, 자연수의 집합 S가 이제 1부터 N까지의 그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퍼뮤테이션이란 뭐냐면 S에서 S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우리가 치환이라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2를 그 1부터 N 사이에 어느 숫자로 보내고, 2를 그 1부터 N 사이에 다른 숫자로 보내고, 3을 그 1부터 N 사이에 그 두 개를 제외한 다른 숫자로 보내고, 또 마지막 N을 마지막에 남은 그 하나의 숫자로 보내는 그런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를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환은 1대1 대응 함수예요. 자, 그래서 그런 치환을 함수니까 함수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요 시그마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라는 게 1은 시그마 1으로 보내고 2는 시그마 2로 보내고 n을 시그마 n으로 보내는 함수니까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굉장히 길고 복잡하니까 그냥 시그마는 여기 1을 i1으로, 2를 i2로, n을 in으로 보내는 함수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게 함수입니다. 그러면 치환 시그마는 1대1 대응이므로 이 치역은 바로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이제 일렬로 배열한 거예요.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치환의 개수, S 안에, S를 도메인으로 갖는 모든 치환들의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 개수가 몇 개일까요? 치환. N을 재배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개예요? 2를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가지 있죠? 그럼 2는 그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N-1개 있죠? 3은 2개 빼고 N-3개 중에서 골라야 되죠?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N은 어디로 보내요? 남은 거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경우의 수를 곱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가서 결국은 N 팩토리얼이 되죠. 그러니까 치환의 개수는 S상에서의 치환의 개수는 N 팩토리얼 개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그 경우를 봅시다. N이 그럼 1일 때, S1, 즉, 1밖에 없을 때는 그 S1상에서의 치환은 1을 1로 보내는 것밖에 없었죠. 1 팩토리얼 개밖에 없죠. S2는 치환이 2개가 있는 거죠. 그쵸? I1, I2라고 배열했으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 1이고 2개밖에 없죠. 1, 2, 1. 자, 요 2개밖에 없습니다. 2 팩토리얼 개. 그러면 S3, 3개 때는 3 팩토리얼 개 있죠. 자, 6개인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 3개 때. 1, 2, 3으로 하는 거, 1, 2, 3, 2로 하는 거, 그 다음에, 2, 3, 1로, 또 2, 1, 3으로, 또 3, 1, 2로, 또 쉬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2개가 있고, 그 나머지 한 경우가 있고 해서 6개. 4개 있을 때는 4 팩토리얼 개가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은 식으로 배열하면 되죠. 1, 2, 3, 4부터 1, 2, 4, 3. 그 다음 또, 그 다음 1, 4, 2, 3.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 순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결국은 이게 4, 3, 2, 1까지 가게끔 쭉 배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치환의 개수가 이제 N 팩토리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면 1은 2로 2는 1로. 요게 1과 2가 순서를 바뀐 거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에다 순서를 한 번 바꿔준 것이죠. 요거 같으면 어떻게 되나? 1하고 2가 순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3하고 1이 또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순서 바꾸는 과정이 2번 있었던 것이죠. 그쵸? 이제, 요건 어떤가? 요건 1, 2, 3, 1, 3이니까 요거 한 번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변환이 한 번 있었던 것이죠. 그 변환을 인버전이라 그래요. 숫자의 크기가 바뀌는 그런 거. 순서, 자리를 바꾸는 거. 그걸 인버전이라 그래요. 자, 그게 정의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치환, J1, J2, JN에서 큰 자연수가 작은 자연수보다 더 왼쪽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1, 4, 2, 3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4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인버전이 생겼죠. 4는 3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죠. 여기서도 인버전이 일어났죠. 그 다음 다른 건 어떤가? 1하고 4는 제 위치고 1하고 2, 1하고 다른 건 다 위치가 제자리죠. 그러니까 인버전이 2개 생긴 거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요런 경우에는 인버전이 2번 있었다 그래서 JK에서의 인버전은 JK 인버전은 그 하나의 숫자에 대한, 4에 대한 인버전은 그러니까 숫자 4에 대한 인버전은 요렇게 한번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한번 바꿔야 제자리를 가니까 반전이 2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런 거로부터 뭘 정의하냐면, 하나의 치환이 가진 반전의 총 개수가 짝수이면 이 치환을 짝치환이라고 하고, 홀수이면 홀치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마가 5, 1, 2, 4, 3이라고 있다면 여기에 반전의 총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게 그 반전의 개수가 짝수이면 짝치환이고 홀수이면 이제 홀치환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5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보면 5는 반전이 몇 개 있었던 거예요. 이거하고도 바뀌었고 이거하고도 바뀌었고 이거보다도 위치가 바뀌었고 이거하고 바뀌었으니까 4개가 바뀌었죠. 자, 그럼 1만 봅시다. 1은 다른 거랑 바뀐 게 1을 기준하면 1은 자기보다 이 5 빼고 나서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2는 뒤를 봅시다. 2도 반전이 없네요.
그죠? 왜냐면 이 아래에 4, 3이 있으니까, 다 큰 수만 있으니까. 4는 3하고 보면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반전이 하나 있는 거네요. 3은 뭐 맨 끝이니까 더 비교할 게 없죠. 그럼 반전의 개수가 4하고 1, 두 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5가 있는 거예요. 5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치환은 반전의 개수가 5개니까 홀 치환이 되는 거죠. 요 반전의 개수를 한번 직접 씌워보면 퍼뮤테이션을 이렇게 하나 줬다. 그리고 인버전의 개수를 씌워봐라. 그러면 그래서 그 인버전의 개수가 몇 개냐. 인버전을 쭉 프린트하고 그 인버전의 개수를 찾아서 그것이 이븐 퍼뮤테이션인지 오드 퍼뮤테이션인지 확인하라고 명령을 주니까 요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반전이 요렇게 0과 1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소리가 이게 뭐냐면 1과 2가 바뀌었고, 다음에 1과 3이 바뀌었고, 1과 4가 바뀌었고, 위치가 1과 5가 바뀌었고, 4가 5하고 바뀌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반전이 전체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븐 퍼뮤테이션이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오드 퍼뮤테이션이다. 이븐 퍼뮤테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죠. 오드 퍼뮤테이션이다. 이렇게 이 예를 그대로 코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전은 여기다가 어떤 내가 퍼뮤테이션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퍼뮤테이션의 인버전의 개수를 그 개념에 따라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개수를 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SN상에서 N1부터 N까지의 숫자들, 그 자연수만의 집합 SN의 각 치환에 대해서 우리는 시그니처 펑션, 부하 함수를 SGN이라고 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 오브 시그마 또는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는 만약 이 시그마가 짝치환이면 플러스 1으로 가고 홀치환이면 마이너스 1로 가는, 즉 이븐 퍼뮤테이션은 플러스 1을 주고 오드 퍼뮤테이션은 마이너스 1로 주는 함수예요. 치환들의 집합이 도메인이에요. 그리고 그 코도메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짝치환과 홀치환으로 이제 S3니까 6개가 치환이 있었죠. 그 치환을 짝치환과 홀치환으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치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쭉 리스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반전은 하나도 없죠. 다 제 위치가 있죠.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저 아래쪽에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작은 숫자가 몇 개 있냐. 여기서 보면 2보다 아래에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하나 있고 3보다 아래에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반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반전이 2개 있는 거예요. 요 2일과 3일 이렇게. 자, 여기 사실 가로가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다음 두 번째 312도 마찬가지로 반전이 2개 있고 132는 요 아래 요건 정상이고 요거가 하나 바뀐 게 있네요. 하나 있네요. 반전이. 3, 2 하나만 반전이 있네요. 요것 좀 표시 좀 해줘요. 요 가로가 요렇게 가로 있고 여기 가로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321은 어떤가? 이거는 반전이 3하고 2가 바뀌었고 3하고 1이 바뀌었고 2하고 1이 바뀌었으니까 3개가 있는 거예요, 반전이. 그래서 반전이 3개 있죠. 그러면 요 0, 2 짝수계인 게 3개 있고 1, 1, 3 홀수계인 게 3개 있네요. 이렇게. 요게 S2일 때도 반전이 하나, 그 짝치환이 하나, 홀치환이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구할 때 이렇게 했을 땐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땐 마이너스로 구한 거예요. 2차 행렬 때. 자, 이게 S4일 땐 어떨까? S4. 24개가 치환이 있어요. 24개에도 각각의 반전의 개수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짝치환인지 홀치환인지 구분할 수 있죠. 추측. 이븐 퍼뮤테이션이 몇 개 있을까? 24개 중에 절반인 12개. 그러면 나머지 오드 퍼뮤테이션의 개수가 12개가 있는 거죠. 이게 S5일 때도 5 팩토리얼 오버 2만큼의 이븐 퍼뮤테이션, 5 팩토리얼 오버 2만큼의 오드 퍼뮤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자, 치환의 성질 한번 봅시다. 치환 시그마 안에 임의의 두 수를 바꾼 치환을 타우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시그니처 오브 타우는 마이너스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 그러니까 치환을 한 번 바뀌면 치환이 한 번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의 개수가 짝수였으면 홀수로, 홀수였으면 짝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부호만 바꾸는 거 되죠. 한 번 더 치환이 생기는.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줍니다. 라이프니츠가 생각했습니다. 행렬 A가 n차 행렬일 때,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 오브 A 또는 이렇게 A에 바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A의 1 시그마 1 곱하기 A의 2 시그마 2
따따따 해서 A의 N 시그마 N. 요게 요걸 다 곱했다는 소리, 요게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로우에서, 그러니까 A 첫 번째 로우에서 하나 고르고, 두 번째 로우에서 그거가 겹치지 않는 데서 하나 고르고, 세 번째 로우에서 그 두 개하고 겹치지 않는 데서 하나 고르고, 네 번째 로우에서 그 앞에 거 세 개하고 겹치지 않는 데서 하나 고르고, 쭉 해서 마지막에는 남은 거 하나 고르고, 한 것들을 골라서 곱한 거죠. 즉,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만 겹치지 않게 뽑아서 그걸 곱한 거예요, 이게. 그쵸? 거기다가 그러면 요 시그마가 치환이니까 그 치환에 대응한 사인, 이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을 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SN이 몇 개 있어요? SN의 그 치환의 개수가. N 팩토리얼 개만큼 있죠? 그쵸? 그것들을 다 더한 것을 디터미넌트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럼 1차 행렬일 땐 어떤가? 1차 행렬 때. 1차 정사각 행렬일 때. 디터미넌트 오브 A는 A11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우치환이고, 플러스고, 치환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디터미넌트 오브 A는 플러스 A로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행렬식의 각항 이것들은 뭐냐면 행렬의 A의 행과 열에서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뽑아서 곱한 다음에 거기에 사용된 치환의 부호를 앞에 곱해준 겁니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자, 그런 것들을 n 팩토리얼 개만큼 다 더하면 이제 디터미넌트가 정의된 겁니다.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했죠? 2차 행렬일 때. A11 곱하기 A22 마이너스 A12 곱하기 A21. 이 정의가 바로 뭐였냐면 A의 1에 1 곱하기 A2의 2에다가 요거는 우치환이었으니까 플러스 1. A의 1, 2, A의 2, 1. 요건 치환이 하나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준 거를 더해주니까 A11, A2, 마이너스 A12, A2,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던 거예요. 요렇게 곱한 거 빼기, 요렇게 곱한 거. 그러면 3차일 때, 요거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할까요?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것들을 곱해서 사인을 주고, 그 다음 6개를 다 더해야 되는 것이죠. 치환이 6개가 이렇게 있었죠. 그 치환 6개가 3개는 이븐 퍼뮤테이션이고 3개는 오드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의대로 보면 요런 퍼뮤테이션, 이렇게 하나, 둘, 3개 플러스 하나, 나머지 하나, 둘, 3개 마이너스가 붙게 돼서 이게 그 치환들, 요 1, 2, 3, 2, 3, 1, 3, 1, 2를 보면 여기 1, 2, 3, 2, 3, 1, 3, 1, 2. 요 3개가 오드 퍼뮤테이션이니까 각각 요렇게 3개씩 고른 것들 에다가 플러스 사인해서 더해주고 요 나머지 3개가 이븐 퍼뮤테이션, 이제 오드 퍼뮤테이션이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1, 3, 2, 2, 1, 3, 3, 2, 1. 오드 퍼뮤테이션들에 대응해서 뽑은 거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줘서 이렇게 3개, 합쳐서 3개 더하고 3개 빼줘서 만든 게 디터미넌트입니다. 요 값이, 요걸 이제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러스가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데, 요 첫 번째 컬럼을 여기다 갖다 놓고, 세 번째 컬럼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를 곱한 것들은 이븐 퍼뮤테이션이고, 요렇게 3개 곱한 건 오드 퍼뮤테이션에서 요렇게 3개 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사인을 다 주고 요렇게 3개 곱한 거엔 마이너스 사인을 줘서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그게 바로 요거가 되고 그게 바로 디터미넌트가 된다. 그 생각했어요. 나이스하게 일반화가 된 거죠. 자, 근데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구해 보면 뭐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고 요거는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해서 3개 앞에 플러스 이렇게 3개 마이너스에서 240을 구한 거죠. 실제로 그 고행렬을 두 번째 예를 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240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다른 행렬을 디터미넌트를 구하려 그러면 뭐 다른 행렬을 이렇게 주면 되죠. 다른 행렬을 이렇게 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같이 구해지죠. 그 방법은 아까 같이 요 알고리즘을 그대로 코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게 해놨고 그것이 맞는 알고리즘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러스 방법이 4차 이상의 행렬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4차 행렬이면 우리가 4팩토리얼 개만큼의 퍼뮤테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24개 항을 다 더해야 돼. 그리고 앞에 12개는 플러스고 뒤에 12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4차 행렬은 옆에다가 뭐 두 줄을 이렇게 늘어놔도 이쪽에서 나오는 게 기껏해야 뭐 5개, 이렇게 해야 5개, 10개, 뭐 12개 이거밖에 안 나오죠.
24개가 도저히 안 나와. 24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세러스가 쓴 방법으로는. 이해가 돼요? 4차 행렬은 그런 게 단순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차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이렇게 그냥 표로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미련하게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걸 다 곱하고 거기다가 거기에 사용된 치환을 앞에 해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차 행렬이면 7팩토리얼이면 꽤 숫자가 많죠. 그 손으로 할 수 있겠어? 그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그렇게 그 팩토리얼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사이즈가 커져도 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의는 정확하게 팩토리얼계만큼의 연산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그것을 알고리즘을 이해했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할 수 있다? No way.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디터미넌트를 정의했으니까 그걸 미련하게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좀 쉽게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성질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하게 되죠. 정사각형 행렬 A의 행렬식은 A의 전체 행렬 A 트랜스포즈 행렬의 값과 같다. 즉 A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같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의에서 그대로 나와요. 정의에서 그게 이게 이 A나 A 트랜스포즈나 다 한 로우에서 한 컬럼,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해서 치환에 대응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줘서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죠. 근데 트랜스포즈는 이 치환이 개수가 바뀌는데 다 이게 오드 넘버씩 바뀐다고. 그러니까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곱하는 거에서 차이가 없고, 그리고 앞에 붙는 사인에도 차이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값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의를 갖고 증명하는 거예요. 내 교재에는 현대 선형대설 세이제는 그 증명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행렬을 주고 A의 디터미넌트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그러면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true라고 나오죠. 이걸 랜덤하게 만들 수도 있죠. 얼마든지. 여긴 지금 숫자를 그냥 내가 입력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랜덤하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그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고 해서 한 대여섯 번 해보면 그러면 쉽게 그게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증명은 아까 했고요. 자, 다음 성질은 뭐냐? 다음에 어떤 행렬에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있을 때,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하고 그 행렬의 두 개의 로우를 바꿔서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는 어떻게 됐냐 보니까 디터미넌트의 부호만 바뀌어요. 크기는 똑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치환이 다 한 홀수 개만큼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환이 다 한 로우에 대해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치환이 한 번씩만 다 보태졌기 때문에 모든 오드 퍼뮤테이션은 이븐 퍼뮤테이션이 되고, 모든 오드 퍼뮤테이션은 이븐 퍼뮤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값들은 다 같으니까 부호만 바뀌게 되죠. 두 번째 성질은, 이제 그 성질 확인해 보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행렬의,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7인데, 요 두 개를 바꾸면, 두 로우를 바꾼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7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또 세 번째, 한 행렬에 두 개 로우가 같으면 그럼 무조건 디터미넌트가 0이에요. 두 로우가 같으면. 왜 그럴까? 그 증명은 A의 디터미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로우를 바꾼 행렬. 디터미넌트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죠? 근데 그 두 로우가 같은 로우를 바꾼 거니까 결국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두 배의 알파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알파가 0이어야만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디터미넌트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요? 한 줄짜리 증명이에요. 내가 이 증명을 중간고사에 낼게요. 여러분들이 왜 두 행이 일치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만 하는지 설명하라. 자, 이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두 행렬이
1, 2, 3, 1, 2, 3. 두 로우, 행렬의 두 로우가 같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A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 두 로우를 바꿨을 때, 어째 두 로우가 같다 그러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 봅시다. 구해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근데 그게 다 서로 상쇄해서 0이 되죠? 이렇게. 자, 실제로 그 행렬의 계산을 해보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다른 숫자가 이렇게 3, 3, 3, 이렇게 어쨌든 한 로우가 이렇게 같은 로우가 있으면 언제나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증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A의 디터미넌트하고 B의 디터미넌트가 이게 로우를 바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달라야 되는데 A나 B나 같은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알파하고 플러스 알파가 같으려면 알파가 0이 돼야 된다. 또 정사각 행렬 A의 한 행의 성분이 모두 0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 왜 그럴까요?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곱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로우에는 다 0이잖아. 그러니까 그 n개를 뽑았을 때 그 안에 무조건 0이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곱하면 무조건 0이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n 팩토리얼 게 있는 거 아니야. 그 앞에 사인이 뭐가 붙건 모든 그 n 팩토리얼의 텀들이 그 n개씩 뽑아서 곱해놓은 것들이 다 0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더하건 빼건 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로우에 0이 있으면 무조건 디터미넌트가 0이에요. 자, 실제로 한 로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보면 여기도 0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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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로우 한 컬럼에 하나씩 다 뽑아야 되니까 0을 무조건 하나씩은 끼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0이니까 그거를 다 더하고 빼고 해도 0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 성질. 자, 정사각 행렬 A의 한 행을 K배에서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그 A의 디터미넌트는 K배 그 디터미넌트 오브 A다. 이거 이해가 돼요? 한 로우에 K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한 로우 한 컬럼 뽑을 때마다 다 그 항에 K배 있는 게 똑같은데 K배가 하나씩만 붙어 있는 거죠. 그걸 다 앞으로 빼내죠. 그럼 나머지는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똑같죠. 다음 성. 실제로 여기서 1, 2, 3, 1, 3, 5, 2, 8, 6인데 여기서 요 286에서 2배를 빼내면 2배 1, 4,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앞분도 갖고 자, 그러면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요건 또 A하고 A 디터미넌트가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으니까 여기는 3배가 있죠. 요 3배만큼을 요쪽으로 빼요. 그러면 요렇게 단순화되죠. 그럼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세러스 방법으로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배, 3배 곱해주면 되는데 또 재밌는 건 요 두 컬럼이 같죠. 그러니까 A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구할 땐 필요할 땐 로우에 대한 성질을 써도 되고 컬럼에 대한 성질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로우가 같을 때도 디터미넌트가 제로고 두 컬럼이 같을 때도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니까 더 구할 필요도 없이 제로가 되는 거죠. 다음. 정사각 행렬 A의 두 행이 비례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 이퀄 0이다. 왜 그럴까? 비례하면. 상수배가 있으면. 상수배만큼 튀어나오죠. 뺄 수 있죠. 디터미넌트 구할 때. 디터미넌트 오브 A는 그 상수배만큼 빠진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K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두 로우가 같은 로우가 있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인 거에다가 K배 해주니까 K 곱하기 0 돼서 0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성질. 정사각 행렬 A의 한 행의 K배를 다른 행에 더하여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한 로우 한 컬럼씩 다 뽑아서 이렇게 쭉 풀었으면 한 로우 한 컬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항에는 AI 플러스 K배의 BJ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쭉 풀었으면 이쪽에 디터미넌트 오브 A에 관한 거 있고 이쪽에 그 두 번째 행렬 K배의 디터미넌트 오브 한 로우가 있는데 거기 남는 건 두 로우가 같은 로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로우가 같은 로우가 있으니까 디터미넌트 0이 되고 앞에 거 하나만 남는 게 서로 로우가 다 다른 그 원래 행렬 하나만 남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우스 소곱법 한 거 있죠? 상수배 하는 거. 또 한 로우에 몇 배 해서 다른 로우에 더해주는 거.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성질들을 찾은 거예요. 디터미넌트에서. 가우스 소곱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A가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행의 2배에서 첫 번째 행에 더해줍시다.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더해 줍시다. 그래서 그걸 B라고 하면 요 A의 디터미넌트하고 B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보면 요 디터미넌트가 뭐가 되냐면 이거 더하기 이게 돼요. 풀었으면. 근데 이게 두 로우가 같아지잖아. 그 첫 번째 로우의 두 배에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건 원래 행렬 요것만 남는 거죠. 그거예요. 자, 그리고 그 A 행렬하고 B 행렬 각각 디터미넌트를 구해봐도 이제 당연히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행렬 성질. 행렬식의 성질. 그러니까 A가 삼각행렬이면 A 행렬식은 주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된다. A의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주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된다. 왜 그래요? 이게 한 로우 한 컬럼에서 이렇게 뽑다 보면 주대각선 거 뽑고 딴 거 고르다 보면 이 제로인 거 하나를 꼭 안고 들어가게 되죠. 한 로우 한 컬럼에서 뽑으면. 그러니까 모든 그 n 팩토리얼 텀들에 다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0항들이 나오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주대각선 거 다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고를 때 이 0인 걸 하나씩은 꼭 안고 들어가게 된다고요. 주대각선 하나 말고는 나머지 한 로우 한 컬럼에서 뽑을 때. 그러니까 주대각선 빼고 나머지가 다 0이 n 팩토리얼 마이너스 1개가 다 0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주대각선 성분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요것만 곱하면 그게 디터미넌트입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고르고 그 다음에 뭐 겹치지 않게 어느 걸 골라야 돼요. 벌써 고를 게 이쪽에 고르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뭐 이걸 고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0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로 마무리합시다. 자, 이게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기본 행연산을 활용하여 행렬의 한 행에 0이 많이 나타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대각선 성분을 곱하면 디터미넌트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로우 한 컬럼에다가 행렬식을 구할 때 한 로우에다가 상수배에서 다른 로우를 곱해주는 가우스-호흡법, 그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참 하다 보면 행렬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러면 그게 거의 삼각행렬이 되죠. 그럼 삼각행렬이 되면 그냥 주대각선 성분 곱하면 그게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n 팩토리얼계만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우스-소급법으로 적당히 심플리파이 시켜놓으면, 즉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써서 삼각행렬로 적당히 바꿔지면은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그냥 주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생렬상 할 때 아래에 뭐 제로가 아래 있고 논제로가 있고 그럼 위치를 좀 바꿔야 될 때는 한 번 바꿀 때마다 부호가 플러스 사인이 바뀐다는 걸 염두에 두어서 이제 다른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렬이 있으면 이게 로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써서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상수배 앞으로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게 어때요? 요 주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마이너스 165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Q&A에서 토론했던 기본 행렬입니다.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한 것은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곱한 것과 똑같으니까 한 행의 K배인 걸 곱하면은 K배 곱하면 디터미넌트의 K배의 변화가 생기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그 두 행을 바꾸면 디터미넌트가 부호가 바뀌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한 행에 K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디터미넌트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n차 행렬일 경우에 기본 행렬이 있을 때 디터미넌트 오브 EA는 디터미넌트 오브 E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A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앞으로 다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역 행렬이 필요 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가역 행렬이면은 이제 가우스-호흡법을 쭉 해놓고 나면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죠. RREF가. 그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변화들은 다 앞에 0이 아닌 거에 0 아닌 상수배를 했으니까 0이 아니게 돼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행렬이 있을 때 A, B에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나 A의 디터미넌트하고 B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구한 거나 값이 똑같다는 거.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A, B를 구할 때 그냥 A의 디터미넌트 구하고 B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냥 구해보면 그렇게 구한 값이나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구하고 디터미넌트 B를 구해서 곱한 것이나 값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냐면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그리고 이를 나눈 행렬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 A하고 A 인버스를 곱한 건 아이덴티티 행렬이죠. 그럼 그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가 1이죠. 그러니까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1 over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자, 행렬이 있고 행렬식, 역행렬이 있다고 하면 자, A 행렬을 주고 그 행렬의 인버스를 구해보면 비교해보면은 A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였고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 행렬은 1 over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거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떤 행렬을 줘도 디터미넌트하고 인버스의 디터미넌트 사이에는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